5월 소비자 물가는 또 예상을 뛰어넘고 8% 넘게 상승하면서 41년 만에 최대로 상승했습니다. 미 전역 평균 유가도 갤런당 $5를 기록하면서 순찰과 구급, 소방 등 위급 상황 대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 하원에서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회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한 공개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12일 이번 주 일요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가 폐지됩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의 현금 통행료 징수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카풀 통행료 할인도 폐지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는 또 예상을 뛰어넘고 41년 만에 최대로 상승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 월세 등 모든 가격이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은 전방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오늘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같은 달보다 8.6%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4월에 8.3%보다 오름폭이 커진 것은 물론 지난 3월에 8.5%를 넘어 1981년 12월 이후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집계한 5월 CPI 상승률 전망치는 8.3%였습니다. 전월 대비로도 1% 급등해 지난 4월 상승폭 0.3%를 크게 넘어섰고 시장 전망치 0.7%도 상회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 식품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4월보다 6%, 전월보다 0.6% 각각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4월 6.2%보다 다소 낮아졌지만 전월 대비 상승률은 4월과 동일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모든 분야에 걸쳐 전방위 급등했습니다. 생필품들이 대부분 두 자릿수대로 오르면서 수십 년 만에 최대폭 상승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에너지는 지난해 5월보다 34.6% 치솟아 2005년 9월 이후 가장 크게 올랐고 이 중 휘발유는 같은 기간 48.7% 폭등했습니다. 식료품은 1년 사이 11.9% 급등해 1979년 4월 이후 43년 만에 최대폭 상승을 기록했고 전기료도 12%나 올랐습니다.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주거비용은 5.5% 상승했습니다. 뉴욕시 중심부인 맨하튼의 주택 임대료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도시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고 모기지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간 임대료 중간값이 $4,000를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회사 더글러스 엘리먼에 따르면 맨하튼의 주택 월간 임대료 중간값은 5월에 $4,000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5.2% 오르며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맨하튼의 주택 월 임대료 평균치는 $5,000에 육박했습니다. 같은 달 뉴욕 브루클린의 주택 임대료 중간값은 18.2% 오른 $3,250로 집계됐습니다. 팬데믹 초기에는 주민들이 뉴욕시를 대거 떠나 가격이 급락했지만 최근 수개월 동안은 일상 회복에 힘입어 도시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임대료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더글러스 엘리먼 관계자는 팬데믹 기간 뉴욕시를 떠났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돌아오는 것을 본다며 지금 당장 쉴 곳을 찾고 있는 신입사원과 대졸자를 섞어놓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모기지 금리가 오르면서 많은 사람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잠시 접고 셋집살이로 돌아선 점도 임대료 상승에 일조했습니다. 부동산 감정회사 밀러 세뮤얼의 조너선 밀러는 모기지 금리 상승이 주택 구매 희망자를 임차 시장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원격 근무 확산도 임대료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주거지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정말로 살고 싶은 곳에서 살자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높은 임대료도 감수한다는 이유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임대 시즌의 정점인 여름까지는 임대료가 계속 오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렇게 그치지 않는 인플레이션의 압박 속에서 미국 국민 3명 가운데 2명은 내년에도 물가 상승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설문조사 응답자의 87%는 인플레이션으로 가계 경제에 압박을 받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제 워싱턴 포스트는 조지 메이슨대 공공행정대학원 샤르스쿨과의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미국인 3명 가운데 2명은 내년 한 해 동안 물가 상승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66%는 내년 물가 상승 상황 전망에 대한 질문에 악화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매우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30%, 어느 정도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36%였습니다. 물가 상승 상황이 현재 수준을 유지할 거란 응답은 12%였고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21%였는데 그나마도 어느 정도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14%였고 매우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7%에 그쳤습니다. 아울러 응답자의 87%는 물가 상승 국면에서 저가 상품을 찾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최근 인플레이션 심화 국면이 가계에 미친 영향을 묻는 항목에는 응답자 87%가 압박이 됐다고 답했고 압박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은 13%에 불과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 72%는 이번 여름 휴가를 집이 아닌 곳에서 보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78%는 미국 내에서 휴가를 보내겠다고 답했는데 77%가 차량을 통해 휴가지로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여름 휴가철 에너지 가격이 민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미 전역 평균 유가도 갤런당 $5를 기록했습니다. 고유가는 순찰과 구급, 소방 등 위급 상황 대응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ABC 방송은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면서 순찰과 구급, 소방 등 위급 상황에 대응하는 인력들도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시간주의 이사벨라 카운티 보안관실은 연료비 예산이 소진되면서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전화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클 메인 보안관은 페이스북 글에서 순찰 활동은 계속하면서 대면으로 처리해야 할 일들은 그렇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리노이주 프랭클린 카운티도 순찰 등의 활동을 위해 책정한 연료비 예산의 76%를 소진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프랭클린 카운티는 면담이나 훈련 목적의 차량 이동 거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콜로라도주 어퍼파인 리버 방화지구도 연료비 예산의 65%를 이미 사용해 긴급 출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행 중인 차량 대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브루스 에번스 소방서장은 현재까지 45%만 사용했어야 하는데 연료 예산의 65%를 쓴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텍사스주 포트워스에서 응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드스타 모바일 헬스케어도 지난달 연료비가 $22만 3,58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 $96,547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금액입니다. ABC 방송은 구급대의 경우 코로나19 기간에 구급 요원에 대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월급을 인상한 상황이어서 고유가로 인한 타격이 더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어제 하원에서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의회 의사당 폭동 사건에 대한 공개 청문회가 시작됐습니다. 16조사 특별위원회는 이 의사당 폭동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한 쿠데타 시도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어제 하원에서는 지난해 1월 6일 의회 의사당에서 발생한 폭동에 대한 16조사 특별위원회의 공개 청문회가 본격 시작됐습니다. 쟁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입 여부로 특위는 사실상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도한 쿠데타 시도였다는 점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청문회 직전 바이든 대통령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거세게 비판했고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하며 정면 충돌했습니다. 저녁 8시 황금 시간대에 열린 이번 청문회는 CNN과 NBC, ABC, CBS 등 대부분의 방송사가 특별 편성해 2시간여 동안 생중계했습니다. 이날 청문회는 재선에 실패한 트럼프 당시 대통령 측이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폈습니다. 조사특위의 위원장을 맡은 베니 톰슨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해 평화적인 권력 이양을 방해하기 위한 전례 없는 음모가 진행됐다면서 이 음모의 중심에 트럼프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16 폭동은 쿠데타 시도의 정점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사특위의 부위원장인 공화당의 리즈 체니 의원도 폭동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언급하며 그는 공격을 비난하지 않는 대신 그것을 정당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16특위는 오늘 13일 두 번째 청문회를 여는 등 오는 9월까지 청문회를 개최하고 그간의 조사 결과를 차례로 공개할 방침입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 23일 이후 현재까지 뉴욕시의 코로나19 감염률은 26% 급감했습니다.
아슈인 바산 뉴욕시 보건국장은 지난 5월 23일 이후 현재까지 뉴욕시의 코로나19 감염률이 26% 급감하면서 한층 안전한 환경에 진입했다며 코로나 재확산세가 극복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습니다. 실제 뉴욕 주지사실이 8일 발표한 뉴욕시의 코로나19 일주일 평균 감염률은 7일 기준 4.9%로 이틀 전 5.13%보다 0.2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뉴욕주 역시 코로나19 일주일 평균 감염률이 7일 기준 5.65%로 이틀 전 6.07%보다 0.42%포인트 줄었습니다. 이날 시 보건국의 발표 직후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5세 미만 아동들에 대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13일부터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 공립학교와 보육시설에 다니는 5세 미만의 실내 마스크 착용은 선택사항이 됩니다. 다만 바산시 보건국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긴 했지만 사라진 것은 아닌 만큼 공공장소에서의 실내 마스크 착용은 계속 강력하게 권장한다며 백신 접종 등 개인 방역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뉴욕시는 지난달 보통에서 높음으로 한 단계 격상 조치한 코로나19 경보 단계도 아직 하향 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미 전역에서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에 새로운 하위 변이 2종이 확산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와 BA.5가 지난 5월 29일에서 6월 4일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사례의 13%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는 10일 이번 주 일요일부터 미국에 입국하는 승객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가 폐지됩니다. 이제는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도 비행기를 통한 미국 입국이 가능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동부시간 기준 12일 오전 0시 1분부터 비행기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CDC는 이 방침 시행 이후 90일마다 상황을 재평가하고 검사 요건 해제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비행기를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면 현지 출발 하루 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항공업계는 이 검사 요건이 국제 여행을 침체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폐지를 요구해왔습니다. 또 캐나다와 멕시코 등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이들에게는 검사 요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가에서도 검사 요건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주요 항공사와 여행업체를 대표하는 단체들은 지난달 31일 백악관의 코로나19 부조정관을 만나 검사 요건 해제를 요구하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지난 7일 지나 러먼드 상무장관은 입국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면서 종이 서류 기반의 번거로운 절차에서 디지털화된 프로세스로 전환하고 싶다고도 밝힌 바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전기차 이용의 확산을 위해서 각종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 50마일마다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고 브랜드와 상관없이 이용과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 교통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차 이용 확산을 위해 각 주를 연결하는 고속도로에 50마일마다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핏 부리지지 교통부 장관은 전기차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의 주유소처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칙 변경안에 따르면 주간 고속도로에는 50마일마다 충전소를 설치하고 각 충전소는 고속도로에서 1마일 이내에 위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각 충전소는 최소 4개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해야 하고 자동차 모델과 무관하게 일정 속도 이상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충전 비용 결제를 위해 회사별로 회원가입을 강제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인프라 법안상의 국가 전기차 인프라 포뮬러 프로그램에 따른 겁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 주의 전기차 충전소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향후 5년간 50억 달러의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인데 교통부는 이번 규칙 변경안에 포함된 조치를 이행하는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0일부터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조지 워싱턴 브릿지의 현금 통행료 징수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이지패스를 통해서만 통행료 결제가 이뤄지는데요. 카풀 통행료 할인도 폐지됩니다.
어제 뉴욕 뉴저지 항만청에 따르면 7월 10일부터는 조지 워싱턴 브리지에서 현금 톨부스가 모두 사라지고 이지패스를 통해 요금을 지불하는 캐시리스 톨 방식으로만 통행료 징수가 이뤄집니다. 이지패스가 장착된 차량은 캐시리스 톨부스를 지나가면 통행료가 자동 징수되고 이지패스가 없는 차량은 번호판을 촬영해 차량 등록 주소지로 우편을 통해 요금 고지서가 보내집니다. 다만 캐시리스 톨부스 전면 도입 이후에도 통행료는 현재와 같습니다. 이지패스로 통행료를 지불할 경우 혼잡 시간대는 13달러 75센트이고 그 외 시간대는 11달러 75센트가 부과됩니다. 우편 요금 고지서 방식은 16달러입니다. 하지만 현금 톨부스가 사라지면서 카풀 통행료 할인 제도는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요금 인상 부담을 주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시 가트하이머 연방 하원 의원은 성명을 통해 카풀 요금 할인이 사라지면 현재 카풀을 이용해 조지 워싱턴 브리지를 오가는 운전자는 하루에 9달러 50센트, 연간 2,375달러의 추가 요금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며 카풀 할인을 유지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링컨 터널의 경우는 올해 말까지 현금 톨부스를 모두 없애고 캐시리스 톨 방식으로의 전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무부는 오늘 발표한 상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12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환율 보고서를 발표한 뒤 정부는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주요 무역 대상국들이 주의 깊은 정책 수단을 사용하기를 강력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2019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번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조태용 신임 주미 한국 대사가 오늘 11일 워싱턴 DC에 정식 부임합니다. 지난 5월 29일 이수혁 전 대사 이임 이후 14일, 지난 17일 내정 발표 이후 26일이 지난 시점입니다. 통상 재외대사는 주재국 아그레망을 받기 전까지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조 대사의 경우 아그레망이 이뤄지기 전 내정이 발표됐습니다. 고조하는 북한 핵실험 재개 위기감 속에서 한미 공조 강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외무고시 14회 출신인 조 대사는 북미국장,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 외교부 1차관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을 역임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퀸즈 베이사이드 소재 뉴욕 한인봉사센터 커뮤니티 센터에서 오는 22일 오후 1시부터 5시 퀸즈 지역 순회영사 서비스를 개최합니다. 순회영사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KCS에 사전 예약을 해야 하고 처리 가능한 민원 업무는 여권 발급 신청과 영사 확인, 가족관계 등록 및 증명서 발급 등입니다. 총영사관은 순회영사 당일 국적 안내데스크 및 한국 세무업무 안내데스크를 별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릴랜드 서부의 주거 지역인 스미스버그의 한 제조업체 콜롬비아 머신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명이 죽고 용의자와 교전 중 주 방위군 1명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차량을 타고 달아나다가 주 방위군이 추격하며 총격전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2명이 모두 총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레리 호건 주지사는 경찰과 주 방위군으로부터 즉시 보고받은 정보가 완전하진 못하지만 용의자가 주 방위군 1명의 어깨에 총상을 입혔고 그 군인은 즉시 응사했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오후에는 적은 양의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77도, 섭씨 25도,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9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월요일은 오전 한때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